자, 그러면 앞전 시간에서는요, 페이스 커터로 해서 공작물 표면 가공, 페이스 커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시스템 좌표계 펑션키 F9 눌러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서 경로 확인. 자, 그러면 스텝 단계 실행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 상단에 보면요, 경로 확인 창에 보면 여기 아래쪽으로 삼각형 두 개 향한 게 있는데요. 요걸 누르면 창이 확대되고요. 다시 여기 있는 위쪽으로 삼각형 두 개 모양이 바뀌는데요. 얘를 눌러서 창을 축소 할 수가 있습니다. 창 확대를 하고요. 자, 스텝에 S를 누르면 지금 안전 높이에서 공작물 근처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때 높이가 Z10 진입 높이, 그 다음에 S 가공 깊이까지 제로까지 가야 되는데요. 지금은 0.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텝에서 안전 높이까지 Z50까지 빠져나왔습니다. 자, 페이스 커터로 작업을 하는데요. 제가 다시 페이스 커터 표면 가공의 조건으로 들어가면 마우스 왼쪽으로 조건을 선택을 하면, 자, 링크 파라메타에 가니까 가공 깊이는 제로까지는 했고요. 제로까지 했고, 그 다음에 절삭 파라메타에 보니까 바닥면 가공 여유가 0.2라 해서 제로까지 가공하지 않고요. 0.2까지 가공해요. 자, 여기다가 가공 여유를 제로로 하고요. 그러면 1mm를 한 번에 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mm를 한 번에 쳐요. 자, 확인을 하고요. 다시 재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경로 확인에 간 다음에 스텝 키보드의 S를 누르겠습니다. 안전 높이, 진입 높이, 그 다음 스텝 가공 깊이 제로까지, 그 다음에 스텝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직경 X축 위치로 이동하고요. 절삭 이동하고, 그 다음에 스텝 안전 높이로 빠져나옵니다. 자, 절삭 파라메타에서 아래쪽에 보면요, 깊이 가공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할게요. 그 다음에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한 다음에 정삭 횟수를 한 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정삭 가공 간격을 0.2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 그 다음에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스텝 S 해서 0.2까지 내려가고요. 스텝 가공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스텝 눌러보면 Z 값을 보니까, 자,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가고요. 스텝 진입 높이, 스텝 제로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스텝에서 정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0.2 남겨놓고 작업한 다음에 출발 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정삭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자, 정삭 한 번을 추가를 해줬고요. 정삭 가공 간격은 0.2였고요. 자, 여기서 공구 유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체크해서 동작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게요. 자, 공구 유지를 한 다음에 확인하고요. 자, 조건 값이 바뀌면 경로는 X자로 바뀌고요. 선택한 모든 작업 재생성 또는 문제 있는 모든 작업 재생성,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 선택, 문제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해도 다 됩니다. 재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스텝 S
안전 높이 S, 진입 높이 S 에서 황사 가공 여유 0.2 정삭 작업할 때 여유 0.2를 남겼습니다. 1차 작업할 때는 0.2를 남기고 작업을 한 다음에 자, 그리고 S를 누르면 아까는 Z축 안전 높이만큼 돌려줘서 점프를 했는데 이번에는 S를 누르면 바로 0.2 Z축으로 바로 내려가요. 공구 유지를 하니까 점프를 안 합니다. 그리고 S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공하고요. 그 다음에 S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자, 공구 유지를 체크를 하면요. 그래서 반대 처음 위치로 돌아가지 않아요. 점프해서 그냥 다시 반대 방향으로 절삭해 옵니다. 자, 위에 표면 가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드밀러 외곽을 가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엔드밀러 여기도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도 가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엔드밀 가공을 할 때 자, 그러면 도면을 좀 보니까 엔드밀러 일단은 외곽을 한 바퀴 쭉 돌려줘야 되고요. 여기 외곽 가공을 해야 되고 자, 그리고 엔드밀러 요게 이쪽에 단져있는 홈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가공을 할 때 절삭 폭이 얼마인지 볼게요. 이 부분. 자, 절삭 폭을 보니까 12mm입니다. 그래서 12mm예요. 자, 그러면 엔드밀이 외곽에 이렇게 이쪽에 작업을 할 때, 여기 작업할 때 한 번에 작업을 한다. 자, 그러면 공구는 여기 있는 절삭폭 12보다 크면 돼요. 그래서 12보다 크면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잠깐 띄워놨는데요. 자, 공구는 엔드밀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공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잠시만요. 자, 그러면 해서 엔드밀을 사용해서 자, 먼저 가공 부위가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래서 도면에서 가공 부위는 지금 소재 외곽 여유를 줬었습니다. 그러면 도면에서부터 이렇게 외곽 여유가 있고요. 그러면 외곽을 바깥쪽을 테두리를 이 도면 형상을 가지고 전체 외곽을 날려줘야 돼요. 그래서 외곽을 날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쭉 가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이 부분 엔드밀 가지고요. 여기에도 홈도 이쪽 옆에 이 부분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깎이는 형상, 등각도를 자세히 보면 자, 깎여지는 부분에 바닥면이 평입니다. 평. 바닥이 평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척벽. 그래서 척벽이 수직입니다. 수직. 그래서 바닥이 평이고요. 척벽이 수직이에요. 그러면 공구는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리면 바닥이 여기서 바닥이 평평해야 되고요. 플랫. 그리고 이 척벽이 해서 수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구는 평엔드밀을 이용을 해서 가공을 합니다. 평엔드밀을 이용해서 가공을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평엔드밀로 가공을 할 때 여기에 절삭폭이, 자, 이쪽에 절삭폭이 12mm였어요. 여기에 절삭폭이 12mm여서 공구는 이 12보다 여기 있는 공구의 날경, 직경은 12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한 번에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작아도 가공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두 번의 작업을 해야 돼요. 직경이 절삭폭보다 작을 때는 두 번의 작업을 해야 돼서 한 번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구는 12파이보다 큰 거를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구를 선정을 하는데 용도에 따라서, 자, 엔드밀 가지고요. 이 부분을 한 번에 다 가공을 하면 깎이는 절삭량이 에서 절삭폭 12 곱하기 그 다음에 절삭 깊이는 여기 있습니다. 절삭 깊이 우측면대 5입니다. 그러면 단면적을 구하면 해서 60 이게 절삭량에 한 번에 치고 나가면서 절삭폭과 절삭 깊이를 구해서 단면적을 구했으면 요거예요. 이게 60제곱미리가 됩니다. 단면적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이 많은 양을 해서 공구 직경에 따라서 해서 이게 이제 60 정도 되면요. 이거를 한 번에 작업을 하면 가공을 할 때에서 부하도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한 번에 가공을 하면 문제는 이제 가공을 하고 나서 이 제품의 정밀도, 바닥면의 거칠기. 그래서 척벽의 거칠기를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치수. 그래서 치수 공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의 치수 정밀도도 1차 한 번에 가공을 해서 이 부분을 다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통상 1차 가공, 2차 가공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차 가공에서는 여유를 주고요. 바닥에도 살짝 덜 가공하고요. 척벽에도 여유를 주고 1차 가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가공을 할 때 해서 표면의 거칠기 그 다음에 치수 정밀도를 맞추기 위해서 2차 가공을 해서 여기서 정삭 작업으로 나눠요. 자, 그러면 공구를 보겠습니다. 자, 1차 작업할 때 사용할 공구. 여기서 공구 중에서 평엔드밀. 요게 공구 그림 이미지에 보면 요게 평엔드입니다. 바닥이 이쪽 바닥이 평평한 플랫 엔드밀입니다. 이것도 평엔드밀이고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볼 엔드밀도 있고요. 그래서 형상에 따라서 여갈 엔드밀, 그 다음에 바닥은 평편인데 옆에 척벽이 경사져서 테이퍼, 플랫 엔드밀도 있습니다. 테이퍼 엔드밀도 있고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 보면 라핑 엔드밀이 있고요. 일반 엔드밀이 있어요. 자, 옆날을 좀 보니까 여기는 옆날이 매끄럽게 생겼습니다. 그럼 요거는 다듬질용 정삭에서 사용할 공구고요. 그 다음에 요게는 옆날이 톱니처럼 되어 있어요. 날카롭게 절삭량을 많이 있고요. 가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은 절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톱니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엔드밀을 사용을 하면요, 칩이 발생이 됐을 때 이 칩이 톱니처럼 돼 있으면요, 많이 분쇄돼서 조각돼서 나와요. 그래서 연속해서 발생돼서 공구 주변으로 칩이 감기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거친 절상용으로 항삭에서 사용을 할게요. 라핑 엔드밀은 항상용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정상용으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구는 항삭, 정삭을 해서 2개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가공은 1차 항삭 가공부터 먼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라핑 엔드밀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공구가, 자, 여기에서 보니까 파이 D, 대문자 D는요, 날경, 그 다음에 파이 D 여기는 소문자 D가 있어요. 자, 얘는 샹크경, 자루경, 날경, 자루경입니다. 날경과 자루경이 같은 게 해서 스트레이트 엔드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이 있습니다. L은 날장이 되고요. L1은 날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L이 있는데 이거는 전장이에요. 전장입니다. 자, 그러면 라핑은 제일 작은 게 6파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7파이, 8파이, 9파이 쭉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절삭폭은요, 12mm였는데 공구는 이거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12보다 큰 게 13파이, 14파이, 15파이, 16파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보다는 커야 돼요. 12파이부터. 그러면 13파이, 14파이, 15파이, 16파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래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공구, 그래서 공구를 신청을 할 때 주로 이제 많이 사용되는 공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게 이겁니다. 이거 짝수로 되어 있는 거. 14파이, 15파이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16파이, 그 다음에 12파이, 그리고 10파이, 8파이, 그래서 6파이. 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거냐면요, 여기 있는 14파이 평 엔드밀 가지고 항삭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럼 14파이, 전장은 97, 날장은 40mm, 그 다음에 자루경은 여기는 12,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날장이요. 다시 볼게요. 날장이 여기 있는 이 부분, 날장이 얼마였냐면 40mm였습니다. 40mm. 자, 가공하는, 우리가 제품을 가공하는 최대 깊이는 얼마냐면요, 12mm예요. 요 T가 12밖에 안 돼서 40mm는 작업하기엔 충분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이즈가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공되는 이 부분이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이걸로는 작업할 때 자, 요거는 날장이 안 나오죠. 그러면 공구 직경을 더 큰 거를 사용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롱엔드밀을 사용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따로 살펴보지 않을 거고, 자, 이게 깊이가 12mm. 자, 그러면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가공은 여기 있는 도형을 이용해서 외곽을 외곽부터 먼저 1차로 가공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윤곽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자, 밀린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이 있는데요. 선택한 도형 체인을 잡고 이 체인을 따라서 바깥쪽 또는 안쪽 또는 이 체인의 가운데를 따라서 가공을 하라. 그래서 윤곽 가공에 들어가서 먼저 도형을 선택을 하는데요. 어디 선택할 거냐면 이 부분을 선택할게요. 여기 직선 구간의 직선의 앞쪽 부분을, 자, 여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윤곽 가공을 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게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요. 자, 여기 있는 창이 체인 관리자 창입니다. 기본 자동 선택되어진 거는요, 이게 배경이 이렇게 옅은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선택되어진 겁니다. 요거는 다 회색인데요. 배경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얘만 하늘색, 위에 이 부분도 하늘색으로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선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체인. 체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분 체인이라고 하고요. 부분 체인. 자, 요거는 해서 한 요소, 싱글, 단일 요소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윈도우. 그래서 사각형 윈도우로 해서 영역을 이용해서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다각형인데요. 얘는 다각형 윈도우로 영역을 이용해서 선택을 할 때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도형을, 기존에 있는 도형을 참조해서 그래서 이름은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형을 이용한 영역을 해서 도형을 해서, 자, 지금 얘를 선택을 하고 영역으로 해놨다 하면 이거 선택한 이 영역의 안쪽에 있는 도형 요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영역에, 그러면 이 체인으로 지금 예를 들면 영역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걸 잡았다, 이렇게 잡았다 하면 이 영역의 안쪽에 있는 이렇게 있는 요소를 선택하는 게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점 체인, 점도형을 선택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향. 예를 들어서 방향이, 여기에는 도형이 없는데 이렇게, 자, 이쪽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방향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벡터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디폴트 체인으로 시작을 했어요. 자, 요걸로, 자, 요걸 선택되어 있고, 제가 여기 보면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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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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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호 도형 요소가 8개가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클릭한 부분은요, 어디 선택하냐면 이 직선에 활성화되는 한 이점에 클릭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도형 직선에, 여기서 직선 1, 자, 이 직선을 선택을 할 때 가까운 끝점 여기가 출발점이고요. 이게 스타트 포인트가 되고요. 하살표 방향으로 이제 체인을 쭉 검색을 합니다. 이 도형과 끝점끼리 만나는 거.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원호는 여기 끝점이랑 만나요. 그래서 얘도 선택이 되고요. 이 원호랑 이 직선도 끝점끼리 만나기 때문에 얘도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직선과 원호가 끝점끼리 만나니까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원호도 이 직선과 끝점끼리 만나니까 얘도 선택이 되고, 얘도 선택이 돼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선택됐어요. 그래서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체인 명령은 선택한 도형과 끝점으로, 중요한 거는 끝점으로 연결된 도형을 한 번에 선택하는 거. 이게 체인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 할까요? 자, 여기에 사각형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각형 도형이 있어요. 그리고 직선이 요게 한 개, 두 개, 중간점에서부터 세 개, 네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도 체인으로 선택한 부분을 직선을 여기를 클릭을 하더요. 이거는 중간점이랑 만나기 때문에 얘는 선택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끝점끼리 만나는 도형, 얘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직선도 이 도형과 중간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얘도 선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형도 끝점끼리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은 중간점이 만나기 때문에 선택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각형이 잡힙니다. 그래서 체인. 그래서 출발점은 항상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체인으로 잡을 때 제가 여객점 선택을 안 하고요. 만약에 이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초록색 화살표가 어디 발생이 되냐면 가까운 끝점,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화살표가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이쪽 방향으로, 자, 선택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체크한 이 부분이다 가정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가까운 끝점, 여기서 화살표 방향은 이쪽으로 해서 체인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연결되어 있는 그 도형을 찾아서 이렇게 선택이 된 겁니다. 자, 자, 여기 있는 도형은 그냥 실선으로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도형은 점선으로 표시돼요. 표시가 점선으로, 실선인데요. 표시 방법이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요게 선택되어진 겁니다. 선택 결과물이에요. 선택된 거랑 선택 안 된 거랑 구분은 도형이 기존에 있는 도형 실선으로 표시됐냐, 아니면 여기는 기존 노랗게 실선에서 여기서 노란색 점선이 이렇게 겹쳐져서 점선으로 표시되냐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다, 내가 직선을 여기에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점에 클릭했다, 그러면 출발점이 여기에 가 있을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체인 관리자 창에서 여기 보면 리버스, 역방향 아이콘이 있는데요. 얘를 클릭을 하면 출발점이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여기서 출발점은 이쪽에서 바뀌어질 거예요. 위치 바꾸는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화살표, 그 다음에 리버스에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화살표. 이 화살표 방향이 절삭 방향이에요. 화살표 방향이 절삭 방향을 나타냅니다. 확인. 자, 그러면 가공의 종류는 윤곽 가공이네요. 근데 내가
폭획 가공을 하겠다. 만약에 그러면 이 체인으로 이 영역 안쪽을 가공하는 거고요. 윤곽 가공을 하면 이 라인을 따라서 공구가 바깥쪽에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가공의 종류도 바꿀 수도 있어요. 표면 가공, 앞에 했던 이것처럼 페이스 가공이 됩니다. 슬롯 가공, 모델 못따기 가공, 이렇게 종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윤곽 가공.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에서 두 번째 공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공구 생성하는 방법은 목록에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목록 내 공구 선택에 들어가서 먼저 여기서 엔드밀만 표시되게끔 할게요. 여기 목록에. 그래서 그리기 선택을 한 다음에 전체 선택 해제를 해야 돼요. 안함. 그리고 필요한 공구의 종류 플랫 엔드밀, 평 엔드밀을 선택을 하고 확인하면 여기서 평 엔드밀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평 14, 플랫 엔드밀 14를 선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절삭 길이는 조금 다른데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확인. 자, 공구가 생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은 일단은 임의대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재질을 뭘로 했는지 생각이 안 나서, 재질은 딱히 안 정하고요. 그래서 각자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재질을 선택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추천 값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저도 재질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추천 값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토대로 해서 조금 바꾸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 값에 RPM이 2728로 나와 있는데요. 3000으로 조금 바꾸고, 그 다음 이성은 이렇게 1091로 나와 있는데요. 얘는 1200으로 갈게요. Z축 이성은 추천 값에서 한 600으로 좀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을 다시 수정을 하고 왼쪽 카테고리에서 절삭 파라미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황석 가공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보정 형태는 그래서 기본 컴퓨터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정 방향은 그래서 체인으로 선택했을 때 진행 방향의 왼쪽, 그래야지만 바깥쪽이 가공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보정 방향을 오른쪽을 하면요, 이 라인에 공구가 이쪽에 위치돼서 안쪽 라인으로 해서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체인을 여기에 선택해서 라인을 선택을 해서, 자, 이점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체인 화살표가 이 끝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나와 있었는데, 자, 먼저 보정 방향에 왼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있었습니다. 선택에. 자, 지금 현재는 왼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바꿔서 오른쪽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왼쪽은 자, 여기. 그러면 진행 방향의 왼쪽이면 바깥쪽에 가공을 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했으면 이쪽을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의 왼쪽, 그
그 다음에 오른쪽. 자, 그러면 왼쪽은 바깥쪽. 자, 바깥쪽을 가공하고요. 오른쪽으로 해놓으면요, 이 체인의 이 형상의 안쪽을 가공을 해요. 그래서 바깥쪽, 안쪽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면 절삭은 하향 절삭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했을 때는 상향 절삭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깥쪽 왼쪽을 선택을 할게요. 아이고야, ESC가 2번이 눌러졌네요. 아이고. 자, 보정은 컴퓨터의 왼쪽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해서 측면 가공 여유 0.2 황삭 작업을 할 때 살을 남길 거고요. 바닥면 가공 여유도 0.2 해서 여기에 척벽 이 부분 살을 남기고요. 바닥 이 부분도 살을 남겨서 항삭 1차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진입복귀가 있는데요. 진입복귀는 현재 자, 먼저 진입복귀 요걸 해제하면 사용 안함이고요. 다시 이 부분 체크하면 진입복귀 사용인데, 먼저 진입 항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귀 항목이 있습니다. 해제되어 있는 거는 사용 안함, 진입만 사용하겠다, 복귀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바꿔주면 진입은 사용하지 않고 복귀만 사용하겠다가 됩니다. 자, 여기서는 둘 다 체크, 진입도 사용하고 복귀도 사용하게끔 체크를 해놓고, 자, 먼저 여기에 보면 닫힌 요소 중간점 위치 진입 복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할게요. 자, 체인으로 이 도형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하살표가 왼쪽으로 해서 전체 쭉 들어가서 한 바퀴 다 잡혔습니다. 만약에 부분 체인으로 잡아서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선택을 하고 여기서 마치고 여기를 체인으로 선택을 안 했다고 가정하면 이쪽이 열리겠죠. 그러면 얘는 열린 체인. 전체 한 바퀴 쭉 돌아서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진 영역을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 선택해서 여기는 바깥쪽으로 열려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닫힌 체인이고요. 그러면 닫힌 요소가 맞아요. 닫힌 요소가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진입복귀가 이루어지냐면 닫힌 요소는 중간점 위치에서, 그러면 선택한 라인의 첫 번째 라인의 중간점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진입복귀, 직선으로 진입, 원호로 접근해서 진입, 전체 쭉 가공을 하고요. 여기서 원호로, 그 다음에 직선으로 나옵니다. 디폴트는 직선, 원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진입복귀 위치가 가운데점에서 진입복귀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출발점이 여기니까 여기서부터 진입, 그 다음에 진출도 여기서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요거를 해제를 해야 돼요. 체크 표시를. 자, 그러면 여기서는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복귀를 해제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진입, 그 다음에 쭉 가공하고요. 출발점 위치에서 복귀가 이루어지게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진입 복귀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진입이 진입에 직선 구간이 있고 원호 구간이 있어요. 자, 먼저 직선은 여기입니다. 여기랑 여기를 직선 구간. 그 다음에 원호는 여기입니다. 요 사이에 여기가 원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진입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서 진입은 바깥쪽에서부터 이 라인하고 탄젠트하게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직선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진입에 보면 여기 복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선이 있고 접선이 있어요. 접하게, 그 다음에 접선. 라인이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그래서 접선이고요. 법선은 이 라인에 수직하게 접근하는 것. 그래서 직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여기는 90도 직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법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접선, 법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선. 아이고, 자꾸 키가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접근은 직선으로 접근을 하고 탄젠트하게 접선으로 접근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귀는 여기서 접근하고 외곽을 한 바퀴 쭉 돌고 원호로 끝나기 때문에 여기 빠져나올 때는 탄젠트하게 원호로 이렇게 90도 원호로, 그래서 R값은 좀 크게 할게요. 90도 원호로 이렇게 빠져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설정에 갈게요. 자, 진입은 직선으로 접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원호는 사용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원호의 크기는 R값 14R인데요. 공구 직경이 100%. 공구가 14파이니까 14R이에요. 그래서 R값을 0으로 바꾸면 0%가 돼서, 그래서 진입은 직선만 사용되고요. 그 다음 복귀는 그래서 원호로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직선은 여기서 직선 구간은 그래서 공구 직경이 100%, 길이 14mm. 그래서 0% 하면은 직선은 0mm입니다. 그러면 직선은 사용 안 하는 거고요. 그래서 원호는 그래서 100% 14R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직선은 100% 14mm를 하면 여기서부터 14mm 하면요, 여기 구석에 R이 있어가지고 여기 좀 부족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찍고 내려가요. 조금 직선은 길게. 자, 도면에서 R값이 보니까 반지름 10이네요. 10. 그러면 길이에다가 여기에다가 10mm를 추가해서 직선의 길이는 24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따가 요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가 50. 그래서 접근하는 진입 높이는 절대값이 재료 상단은 페이스 커트로 날렸어요. 채로. 그 다음에 가공 깊이는 자, 외곽 가공하는데 소재 두께가 몇 mm냐면요 12T예요. 그래서 절대가 재료 상단에서부터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약간 더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12.5. 자, 12.5로 주고요. 그 다음에 절삭류는요, 왼쪽의 카테고리에서 절삭류 부분에 첫 번째 플로드 온 마침 체크되어 있네요. 그리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툴패스가 만들어졌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경로 확인. 자, 먼저 스텝 안전 높이 50에서 스텝 진입 높이 10까지, 그 다음에 스텝 가공 깊이 12.3까지. 참고로 외곽은
바닥은 가공 여유가 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스텝 옆으로 접근합니다. 직선으로. 그 다음에 스텝 직선 원호로 돌고 바깥에 절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텝 원호로 들고 빠져나갈 때는 스텝 원호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스텝 빠져나갔습니다. 자, 얘를 평면에서 볼게요. 대감기 이전 정지를 눌러서 처음 위치로 가고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해서 평면. 자, 공구 홀더는 표시 안 되게끔 해제를 할게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엔드밀이 소재 바깥에서 좀 떨어져 있습니다. 스텝 Z축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가공 깊이, 그 다음에 스텝 옆에서 이렇게 절삭을 합니다. 요게 진입이에요. 이 부분. 요게 진입입니다. 그 다음 스텝 절삭 외곽을 쭉 돌고, 그 다음에 스텝. 자, 요게 복귀예요. 원호로 빠져나가는 거 복귀입니다. 그리고 형상 주변에 옆에는 살이 이렇게 0.2가 남아 있습니다. 자, 모의 가공을 할게요. 공정은 1번 공정, 2번 공정 전체 다 선택을 해서 모의 가공을 할 겁니다. 자, 공정 전체 선택은요, 여기 있는 아이콘 전체 작업 선택 아이콘 누르면 1, 2번 공정이 뭐야? 왜 이거 만들었지? 저번에 영향을 받네. 전체 선택. 자, 전체 선택을 하고, 자, 그리고 모의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창에서 플레이 버튼 눌러서 페이스 커팅 작업하고, 그 다음에 외곽 엔드밀 가공이 됐는데요. 속도가 좀 빨라서 대감기 시작 위치를 옮겨놓고 왼쪽으로 해서 좀 느리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버튼에서 1차 표면 가공하고 엔드밀로 이렇게 외곽 가공을 했어요. 다시 대감기를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창에서 보면 홈 옆에 뷰라고 있습니다. 자, 뷰가 있고, 그 다음 옆에 모의 가공 있는데요. 모의 가공에서 자, 제일 첫 번째 아이콘 칼라 루프라고 있는데요. 요걸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페이스 커팅 공정은 요거 칼라 노란색, 그 다음에 엔드밀 가공은 여기 있는 보라색,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여기서는 파란색이네요. 진한 파란색. 이렇게 칼라 루프에서 페이스 커팅은 노란색으로 첫 번째 공정, 두 번째 엔드밀 가공은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나왔네요. 자, 그리고 이 공구 가지고 요게 홈도 가공을 해야 됩니다. 이쪽에. 자, 이 공정을 한 번 더 작업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 공정을 복사, 카피할게요. 앞에 공정에서 작업했던 조건 데이터, 가공 여유랑 그 다음에 절삭 조건, 공구 이런 거는 그래서 같이 따라올 수 있게끔. 자, 그러면 2번 윤곽 가공 공정을 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다시
1번 선택했다가 2번으로 왔는데요. 그러면 선택되어진 거는 이렇게 앞에 체크 표시가 돼요. 그래서 2번만 선택되어진 상태에서 복사 컨트롤 C 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그리고 나서 붙여넣기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합니다. 자, 여기서 가공하는 부위는 여기를 가공해야 돼요. 이쪽 구간에. 자, 그래서 3번 공정을 2번 공정 카피했는데요. 3번 공정에 도형이 바뀌어지면 돼요. 자, 도형을 선택을 하니까 기존의 체인 1이 이렇게 있어요. 3번 공정은 여기 있는 체인을 잡으면 돼요. 여기를.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를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문제는 여기를 선택했는데 참고로 요거는 있으면 안 돼요. 도형을 작성을 할 때 여기에 사각형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도형이 이쪽에는 중복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스케이프 창 닫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빠져나간 상태에서 마우스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위치에 따라서 커서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는 영역이 나와요. 이때 이 직선 구간 위쪽으로 좀 간 다음에 여기서 클릭을 할게요. 커서의 위치가 점선으로 나타내는 영역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서 선택을 하고요. 지우기. 키보드에서 펑션 키 F5를 누르면 지우기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 중복되어 있는 것을 작은 거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3번 윤곽 공정에 도형에 들어가서 새롭게 잡을 겁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전체 다시 체인. 그리고 이쪽 라인을 클릭해서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확인하고요. 확인. 조건만 바꾸겠습니다. 자, 조건에 바꾸는데, 자, 가공되는 부분의 깊이가 요게 깎이는 깊이가 치수가 5예요. 그래서 링크 파라메터에서 가공 깊이를 12.5에서 마이너스 5로 바꾸고요. 마이너스 12.5에서 마이너스 5로. 그 다음에 진입 복귀에서 직선은 100% 14mm. 복귀는요, 여기는 자, 시작도 직선 도형이고요. 끝나는 도형도 직선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시작은 직선이고요. 끝나는 거 원호였어요. 그래서 원호로 복귀했어요. 여기는 시작을 직선으로, 끝나는 것도 직선이에요. 그러면 앞에 조건을 뒤에도 똑같이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여기 있는 화살표를 하면, 자,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진입 조건을 복귀로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아래 것을 선택을 하면요, 복귀의 조건을 진입으로 옮길 때, 여기서는 진입 조건을 복귀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면 여기 있는 설정 값이 그대로 옮겨가요. 그래서 진입은 직선 100% 14mm로 접근하고요. 복귀, 진출도 빠져나가는 것도 직선 14mm로 빠져나오게끔 하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만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요. 또는 가공 경로 그룹을 선택을 해도 그룹 안에 있는 3개 공정이 전체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모의 가공. 자,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으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칼라 루프 돼 있는 거 다시 대감기하고 속도를 줄이기 했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 페이스 커팅,
그 다음에 엔드밀로 외곽 가공, 그리고 엔드밀 가지고 옆에 홈, 척벽의 홈 가공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칼라 루프를 보면 첫 번째 노란색 페이스 커터가 1번 공정이에요. 요거 1번 1, 2, 3 있죠. 그 다음 파란색 얘가 2번 공정입니다. 2번 공정이고요. 요거 그 다음에 보라색 얘가 3번 공정이에요. 요거 지금 칼라 루프를 색상 루프를 선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정별로 1번 공정은 노란색, 2번 공정은 해서 척벽 파란색, 3번 공정은 척벽 홈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공정별로 지금 칼라 루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는 공구별로, 공구는 두 개를 사용했어요. T1번 페이스 커터, 페이스 커터. 그 다음에 2번 공구는 엔드밀, 플랫 엔드밀. 칼라 루프를 공구별로 이렇게 정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보면 파일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옵션에 들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옵션 창에서 왼쪽에 카테고리에서 그래픽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스크롤을 아래로 내려보면, 자, 여기에 보면 루프 색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루프 색상이 정해져 있고, 이게 위치가 잠시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본 루프 색상에는요, 첫 번째가 이게 노란색, 두 번째가 파란색,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번째. 공정이 많을수록 여기서 7, 8 이렇게 정의가 쭉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두 번째 색상을 파란색, 어두운 파란색으로 돼 있는데 요거 컬러를 좀 바꿔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컬러를 삼각형 클릭을 하고 이 파란색을 좀 밝은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마우스로 여기 포인트를 좀 옮겨 놓을게요. 자, 조금 옮겨 놓고 그런 다음에 확인.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할게요. 자, 루프 색상에서 삼각형을 클릭을 하면 서브 메뉴가 나타나는데요. 지금은 작업 기준, 공정별로 칼라 루프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공구 기준으로, 공구로 이렇게 바꿔 놓고요. 그리고 다시 대감기. 그 다음에 플레이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1번은 노란색,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구 기준으로 해서 엔드밀 가공은 해서 좀 연한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1차 작업하고요. 세 번째 공정도 같은 공구니까 어떻게 컬러가 이렇게 연한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황사 가공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사 공정 그리고 홀 가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